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재밌는 AI 이슈 토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전달드리면 좋을 만한 토픽들을 고르다가 오늘 퍼플렉시티 코멧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코멧은 다들 한 번씩 꼭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멧이 저희가 이제 퍼플렉시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웹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존 이제 저희가 퍼플렉시티에서는 그냥 검색어를 넣으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웹페이지 기반의 어떤 조금 더 정확한 소스 기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퍼플렉시티가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요. 이 코멧이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 작업을 직접 자동화해서 조금 더 복잡한 브라우저 작업 기반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 유즈라는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브라우저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의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브라우저 유즈로 해커뉴스 가서 AI 뉴스 중 탑3 게시글에 접속해서 본문과 리뷰를 정리해달라는 크롤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할 만한 작업을 제가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브라우저를 직접 키고 여러 가지 탭을 열어가지고 어떤 게시글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컨텐츠를 익스트랙트 하는 그런 과정까지 전부 코멧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코멧이랑 비슷한 게 또 챗GPT에서 내놓았던 아틀라스라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제 오픈AI에서도 웹 브라우저를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맥 OS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열려 있는데요. 이 아틀라스라는 것도 코멧과 동일하게 이 사이드 패널에서 저희가 어떤 커맨드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이 웹페이지를 직접 조작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깊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웹브라우저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T 아틀라스도 그렇고 코멧도 그렇고 이제는 저희가 그냥 코드 기반의 어떤 자동화 또는 크롤링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브라우저를 사람처럼 제어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개념의 에이전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큰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브라우저 유즈라는 오픈소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거는 GitHub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AI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17밀리언 달러를 벌써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Hub 스타는 벌써 72,000개를 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것이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AI 에이전트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이고 또 실제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유즈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코멧을 어떻게 제가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커맨드를 넣었을 때 이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답변은 그냥 퍼플렉시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브라우저의 탭을 생성하고 페이지를 읽고 그 게시글들을 스크롤링 하면서 제가 이제 요청했던 AI 뉴스만 필터링 한 다음에 해당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텍스트를 긁어온 결과물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멧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퍼플렉시티처럼 그냥 단순 웹페이지 기반의 답변이 아니고 진짜 브라우저를 조작한 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브라우저 유즈라는 GitHub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이 되고 제어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거는 이 GitHub에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는 꼭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 유저가 굉장히 편한 점이 정말 몇 줄 안 되는 코드만으로도 저희가 저런 코멧에서의 브라우저 제어를 AI가 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로컬 컴퓨터에서 어떻게 실행을 했을 때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브라우저 유저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PC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클라우드 문서도 가보시면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노트북 LM으로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브라우저 유즈는 컴퓨터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주면 그대로 실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노트북 LM이 제시하고 있는 이 브라우저 유즈의 좀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The Old Way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 어떤 셀렉터를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짰던 이런 코드들의 경우에 복잡하고 굉장히 깨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크롤링하는 방식은 저희가 크롤링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HTML 코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그 속성이 위치한 그 HTML 태그에 들어가서 해당 텍스트를 긁어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크롤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div 태그 안에 있는 repository content 안에 div 태그를 3번 타고 들어가서 이 링크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내놓는 것을 getStars라는 함수로 저희가 묶어가지고 어떤 GitHub 레포지토리에 별의 개수, 스타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를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썼어야만 했고요. 만약에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이 스타 개수가 나와 있는 이 페이지가 조금이라도 변경이 된다면 그 스타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 이 태그가 뭐 순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이 구조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짜놨던 코드가 안 먹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잦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GitHub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스태틱한, 좀 고정적인, 정적인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동적인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쿠팡 아니면은 기업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리뉴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웹페이지에 이 코드가 바뀌고 그러면은 저희가 짜놨던 이 크롤링 코드들이 안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복잡하고 깨지기 쉽다는 뜻은 그 말인즉슨 이제 저희가 크롤링을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 코드를 짜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돌아가도 뭐 한 달 뒤나 2달 뒤에는 안 돌아갈 수가 있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자연어 작업으로 이러한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왼쪽에 이렇게 코드를 짰던 것이 그냥 브라우저 유즈 리포지토리에 스타수를 찾아주세요와 같이 자연어 작업만 명령만으로도 이렇게 크롤링 코드를 짜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유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로 어떤 것을 시키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브라우저를 직접 제어를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원하는 조사를 할 수 있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양식을 작성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컨택트 폼을 작성을 해가지고 좀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마다 그 구조가 다르고 저희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크롤링 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반드시 작성을 해야만 하는 영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양식 작성의 경우에도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직접 이거를 제어해서 클릭하고 타이핑하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이 성능을 증명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식료품 쇼핑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시티 코멧이나 GPT 아틀라스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신선한 사례는 아닐 것 같고요. 개인 비서, 커스텀 PC를 위한 부품을 찾아줘. 실제로 브라우저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시키면은 좀 오류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PC가 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자한테 질문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그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코딩을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이렇게만 주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어떤 작업에 대해서 만약에 얘한테 메모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작업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유즈를 시작하는 방법은 UV라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UV 활용하시면 기존의 PIP 인스톨 기반으로 했던 라이브러리 설치 방법보다 더 빨리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GitHub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API 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로컬 LLM 기반으로 브라우저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도 있지만 GPU 성능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 이 웹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정도의 비전 능력을 갖춘 VLM을 로컬에서 돌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봤는데 저희가 소비자용 GPU에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QN8B 모델 양자와 버전 모델을 활용했을 때 과연 이 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 스크린샷을 찍고 뭐 도큐먼트 이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어디를 인터랙터블한 버튼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VLM의 능력이 맞춰줘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PI 키를 통해서 이 브라우저 유즈가 제공하는 웹 자동화 웹 제어 전용 브라우저 유즈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LLM인데 이러한 브라우저 자동화 작업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 API 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무료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하면 저도 아직도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브라우저를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유즈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코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async IO라고 해서 비동기 작업을 기반으로 이 브라우저를 자동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우저 객체를 만들고 브라우저 자동화에 최적화된 LLM을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자연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브라우저 작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에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await 해서 이런 식으로 비동기 작업을 파이썬 파일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꽤 있고요.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도구를 데코레이터로 저희가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웹을 직접 제어하는 작업 중에 뭐 사람의 어떤 컨퍼메이션이 필요하다. 사람의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먼 인터럽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중간에 사용자한테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도구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식 문서에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 브라우저 유즈가 활용할 수 있는 툴로 여기에 베이직한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tools 액션에다가 ask human for help with a question 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인간한테 지금 브라우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물어본다라는 식의 도구를 저희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두고 에이전트에다가 끼워 놓게 되면은 단순히 에이전트가 혼자서 다 작업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만약에 인간한테 물어봐야 될 어떤 작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의 인풋을 받아서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스텀 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내비게이트, 고백, 웨이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되고요. 클릭, 업로드 파일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인풋, 파일 업로드를 받아야 할 입력창에 저희가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하는 기능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셀레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롤링을 이미 한번 해본 분들은 어떤 액션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 탭 간의 스위치도 가능하고요. 브라우저 탭을 끄는 기능, 그리고 LLM을 통해서 이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익스트랙트, 추출하는 기능, 스크린샷을 찍어서 더 정확한 어떤 인터랙터블한 컨텐츠를 확인하는 그러한 툴들 그 외에도 파일에다가 저희가 추출해낸 어떤 데이터를 작성하는 그러한 기능도 모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크롤링 작업이나 좀 크롤링이나 API를 통해서 취합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저희가 웹 작업을 통해서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브라우저 유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제 단 한 줄의 코드로 프로덕션 환경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코레이터로 샌드박스 하면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러한 브라우저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챗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게 브라우저 유즈에서 제공하는 LLM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자동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LLM인 만큼 더 빠르고 정확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글자가 조금 깨지긴 했지만 실제로 속도를 보면은 3배에서 5배 정도 빠르고 정확도도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브라우저 유즈
같은 것도 나왔고요. 또 GPT 아틀라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최신 정보를 반영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감했을 때는 충분히 속도가 빠르고요. 정확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가격은 이런 식으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센티케이션,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장 크롤링의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도 브라우저 상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칸을 정확히 찾고 거기에 제가 가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입력하는 것도 해주고요. 캡차, 간단한 캡차 같은 경우에도 브라우저 유즈에서는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 유즈 클라우드의 스텔스 브라우저와 향상된 지문인식 기술을 통해서 탐지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로컬 기능보다는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확장성, 프록시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가 내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작업을 자동화하겠다 하면 오픈소스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클라우드에서 더 안전하게 해볼래 하면은 이렇게 브라우저 유저가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 위에서 브라우저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유저는 계속해서 많이 진화를 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0크레딧, $10 크레딧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라우저 유즈가 돌아가는 방식,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코드위키에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코드위키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GitHub의 레포지토리 링크를 갖다가 이 코드위키에다가 넣어주면은 그것에 대한 코드의 구조를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LLM이 저희한테 자연어 명령을 받아서 에이전트를 통해 여러 가지 툴을 기반으로 브라우저 작업을 자동화하는데 그 방식이 이 DOM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현재 주어진 웹페이지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디와 인터랙터블한지 파악한 다음에 에이전트가 그거를 클릭하고 스크롤링하고 익스트랙트하는 방식으로 브라우저를 자동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도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고요. 에이전트를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하는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브라우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컨텍스트를 매니징하는 것, 그리고 툴을 실행한 결과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에이전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전에 했었던 작업에 대해서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LLM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의 루프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이 코드위키 링크도 여러분들께 설명란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치하는 거는 알려드렸는데요. 여기 GitHub에 오시면은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이썬 3.11 버전 이상의 가상 환경을 먼저 생성을 하신 다음에 UV를 통해서 이 GitHub 가져온 거를 한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유즈 패키지를 설치하고 브라우저 유즈 API 키를 설정하신 다음에 이 크롬 브라우저도 설치를 하시면 이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에이전트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와 정보를 입력해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력서를 지원하는 링크드인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어떤 구직 플랫폼에서도 브라우저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료품 주문이나 커스텀 PC에 필요한 부품을 찾는데 도움을 주세요.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치를 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설치를 마친 다음에는요, 가상환경을 먼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파워쉘에서는 뱀브 스크립트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가상환경을 켜주실 수가 있고요. example.py에 저는 이 기본 구조에다가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해커뉴스에 가서 해커뉴스라고 하는 이 해외 유명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에 가서 AI 뉴스 중에서 탑3 게시글에 접속하고 본문과 리뷰를 정리해달라라는 에이전트에게 이 태스크를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은 챗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브라우저 유즈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자동화 특화된 LLM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태스크와 LLM을 에이전트로 묶어서 런을 해주시고 이 파이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example.py를 하면 되겠죠.
파이썬 example 타입.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크롬 창이 새롭게 뜨게 되고요. 브라우저 유즈 로고가 뜨면서 다음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도 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해커뉴스에 알아서 접속을 한 거고요. 접속한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할지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탑3 게시물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뭔가 해커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직접 접속을 하고 어떤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보고 있어도 재밌는데요. 보시면은 이 작업을 이렇게 로그로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뭐 226개의 댓글이 있는 걸 확인하는데 이 메모리에 이 전 스텝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루프를 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토 GPT라고 해서 자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율 개선 에이전트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오픈소스 에이전트와 비슷한데요. 뭔가 혼자서 실행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리액트 기반의 추론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정확히 어떤 게시물과 댓글을 전부 수집을 해서 달라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달라고 한 거죠. 보시면 게시글에 접속해서 본문과 리뷰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게 저한테 결과물로 잘 나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다 완료가 되고 브라우저를 알아서 껐죠, 본인이. 리절트를 보니까 해커뉴스에서 찾은 기사에 대한 본문 및 댓글 요약 정보다 하면서 첫 번째는 샤이홀루드 리턴즈라고 해서 300개 이상의 npm 패키지가 감염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AI와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를 제가 봤을 때 해커뉴스를 실제로 들어가 보면 두 번째 기사가 이겁니다. 근데 왜 AI와 관련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보면 이 helixguard.ai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AI와 관련 있는 기사를 이걸로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뭐 했는지 봤더니 여기서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한 정리를 하다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댓글 리뷰 요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어쨌든 작동하는 거를 봤을 때 이 스텝을 보면은 틀린 거는 없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탑3 게시물을 찾아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extracted content라고 하는 이 마크다운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가면서 최종 결과물을 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실행을 하면은 알아서 크롬이 켜지고 브라우저 작업을 자동화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저희가 코멧이랑 비슷한 걸 만들 수도 있겠죠. 코멧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검색창 같은 데다가 어떤 커맨드를 남기면은 그거를 브라우저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로그로 확인하면서 파이널 리절트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티그래비티라고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냈던 코드 아이디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줬어요. 조금 키워보면 이제 네, 조금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Let's make web browser AI agent with browser use. 브라우저 유즈라는 걸 통해서 브라우저 AI 에이전트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코멧의 웹 디자인을 스크린샷 떠가지고 이거를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이 브라우저 유즈라는 걸 통해서 브라우저를 자동화할 거고 유저는 이런 식의 웹 태스크를 엔터 할 수 있다. 명령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고요. 퍼스트 페이지, 그러니까 유저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페이지에서는 서치 커맨드 바가 이 브라우저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 웹페이지의 형태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브라우저 유즈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간단한 코드를 제가 함께 첨부를 해줘서 이 브라우저 유즈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미나이 3 프로 하이 모델로 플래닝을 켜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저한테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앱의 백엔드에다가 내가 너가 말한 브라우저 유즈 그거를 API로 감싸가지고 패스트 API 기반으로 이걸 서빙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서 브라우저 유즈 에이전트의 실제 엑스큐션을 여기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로고.파이에서는 이 브라우저 유즈가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웹 작업을 할 때 남기는 그 로그들을 가져와가지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파이썬 파일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173이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행이 되게끔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고요. 실제로 그 아까 채팅창을 보시면 채팅창을 보시면 제가 조금 티키타카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하고 뭔가 얘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우저 유즈 코드를 아무래도 얘는 학습할 때 브라우저 유즈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 브라우저 유즈 MD라고 하는 마크다운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너가 잘 모르겠으면 이 브라우저 유즈.md 이 브라우저 유즈 GitHub 또는 이제 다큐멘테이션 가시면 요즘에 카피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보를 쉽게 긁어다가 AI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LM Quick Start라고 아예 돼 있네요. 그래서 copy all content from here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를 카피했을 때 AI한테 넘겨주면 브라우저 유즈를 어떻게 쓰는지 AI가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문서를 통째로 던져주는 거죠. 제가 이거를 근데 마크다운으로 여기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읽어서 너가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뭐 쭉쭉 한 다음에 뭐 이런 로그들을 보여주면서 오류들을 계속해서 고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프론트엔드 부분, 이상한 부분, 그리고 오류 난 부분 다시 던져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채팅창에서의 보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이제 브라우저를 얘가 열 수가 있습니다. 안티그래비티가 좋은 게 이제 웹페이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이 안티그래비티한테 브라우저 툴을 이용해서 너가 직접 이걸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해봤을 때 잘 이슈를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개발하는데 거의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에이전트라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 웹페이지 디자인을 참 잘하는데 약간 스레드도 생각이 나고 이 채팅창에서 제가 이 입력창에다가 원하는 커맨드를 입력하면 그거를 기반으로 얘가 브라우저 작업을 실제로 실시를 합니다. 제가 한번 처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은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커뉴스의 첫 게시글의 제목을 알려줘 하고 딱 보내면 이렇게 로딩이 뜨고요. 크롬 창도 뜨죠. 제가 여기 오른쪽에 띄우고 얘는 왼쪽에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마치 코멧에서 저희가 웹 작업의 이 단계들을 보는 것처럼 얘가 어떤 사고 과정, 어떤 액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 파이널 리절트까지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해커뉴스 첫 게시글의 제목은 NSA 관련된 건데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코멧을 따라 할까가 아니고요. 이 코멧의 뒷단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걸 따라 할 수 있는지를 정말 간단한 버전으로 알아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안티그래비티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웹에서 작동시키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서비스의 뒷단에 어떤 로직이 존재하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와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면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브라우저 유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퍼플렉시티 코멧의 클론을 좀 만들어보는 연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또 좋은 AI 서비스들 미리 캐치하거나 직접 만들어 보시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